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잔뇨감 그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뇨감은 소변을 본 후에 소변이 여전히 남아있는 현상을 잔뇨감이라고 하는데요. 소변이 남아있는 그 위치나 공간에 따라서 잔뇨감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광잔뇨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요도잔뇨라고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 쪽 잔뇨는 증상의 특징이 소변을 본 후에 그 소변이 여전히 방광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의가 느껴지고 화장실 갔다 온 후에도 반복적으로 요의를 느껴요. 금방 봤는데 다 안 본 것 같아. 또 마려워. 그래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런 빈뇨 형태로 증상이 남게 되는 게 바로 방광 쪽 잔뇨입니다. 방광에서 다 안 비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도 쪽 잔뇨, 요도잔뇨가 있습니다. 이 요도잔뇨는 남아있는 소변이 요도에 걸쳐 있는 거예요. 방광은 소변이 없는데 요도에 좀 남아있다가 우리가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 소변을 다 보고 생식기를 이제 잘 정리한 다음에 이제 집어넣으면 요게 소변을 마무리한 후에 방울방울 소변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속옷을, 팬티 등을 적시는 증상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요도잔뇨라고 합니다. 방광 쪽에는 소변은 없는데 요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 정체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소변을 다 본 다음에 그 몇 방울 남은 그 방울 그 소변들이 이제 일어난다든지 또는 움직인다든지 뭐 그럴 때 다시 내려오는 이런 현상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원인들은 뭘까? 이 방광잔뇨는요, 방광의 기능 부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방광이 소변을 보려면 수축을 해줘야 되거든요. 수축을 해주고 그 밑에 있는 관략근은 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쪽에서 방광이 이렇게 있고 나오는 길이 이렇게 있다면 소변을 보려면 이렇게 수축이 이루어져야 되고 요 부위, 관략근이 있는 요 부위들은 이제 이완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수축은 되는데 이완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수축 자체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광의 기능이 부전해서 나타난 문제다 그러는데, 그럼 이제 이 방광의 기능 부전은 무엇에 의해서 형성이 되느냐,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는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경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이 조절 기능이 문란해졌을 때 이런 방광의 기능이 부전해집니다. 주로 교감신경이 되게 항진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긴장이 되게 많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로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인데, 원래 이제 방광을 수축도 하고 이완도 하고 수축도 하고 이완도 하는 것을 반복해야만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밀어내는데, 수축만 시키고 이완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제 대체로 전체적으로 이제 생활하는 과정에서 긴장도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방광 기능 부전에 이어지면서 잔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요도 쪽 잔뇨는 요도가 협착되어 있는 현상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도가 좁아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어 있어서. 요도는 왜 부어 있을까? 얘네들 이유는 주로 요도염이나 또는 전립선염에서 주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대개는요, 이게 이제 만성 요도염 또는 만성 전립선염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요도 안쪽이 이렇게 부어 있는 거죠. 이렇게 부어 있어서 좁아져 있습니다. 좁아져 있으니까 이런 부위 등에 소변이 좀 남아 있다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 방광 쪽 잔뇨하고 요도 잔뇨는 지금 치료 과정도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이 방광 쪽 잔뇨는
한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종의 이제 방광경락의 질환입니다. 예. 예. 방광경락의 질병인데 이 방광경락은요, 우리 등 쪽에 있습니다. 머리 뒤통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등 쪽을 쭉 내려가서 엉덩이, 그 다음에 허벅지 뒤쪽, 그 다음에 종아리 뒤쪽 해가지고 발의 외측 끝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방광경락인데, 그 주변으로 자율신경절이 쭉 같이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꼬리뼈가 있죠. 꼬리뼈 주변에 천골이라고 하나 이제 뼈가 있고, 그 뒤에 이렇게 골반뼈가 있죠. 그 수축을 할 때 우리가 배설하려면 수축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수축에 관여하는 교감신경은 이 등허리라고 하는 12번째 흉추하고 첫 번째 요추 그 사이쯤에서 주로 이제 방광의 수축에 관여하는 교감신경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이완해주는, 이완에 관여하는 부교감신경들은 여기 청골 쪽,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꼬리뼈 쪽이죠. 꼬리뼈 쪽 가까운 데 있는 청골 부위에 여기에서 이제 부교감신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S2에서 S4 사이에서 이제 나온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흉추 쪽 말단에서 이제 교감신경이, 그 다음에 천골 쪽 끝부분에서 이제 부교감신경이 나타나는데, 이쪽이 이제 이 두 개의 신경 간에 균형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침구치료, 그러니까 방광경락을 지금 말씀드린 두 군데의 경혈을 중심으로 침작을 통해서 이제 균형을 회복하도록 하는 침치료도 주어지게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침치료만 가지고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약물치료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광경락의 질환으로 보고 보통 치료가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요도 쪽 잔뇨는요, 요도 쪽은 한방에서 어떤 경락이 지배를 하고 있냐면 간 경락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족골음 간 경락인데, 이 간 경락은 다리에서 출발해서 이게 엄지발가락 그 내측면에서 출발해갖고 이 우리 허벅지 안쪽을 쭉 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고환이나 음경을 두르고 이 내장기 쪽으로 올라가는 경락인데요. 이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염증성 변화다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한학에서도 이 간 경락에 발생하는 습열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습열은 현대의학으로 치면은 염증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 경락상에서 발생하는 습열 문제 때문에라고 판단을 하고, 치료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침치료하고 약물치료를 다 할 수 있는데, 이 습열인 경우는 침치료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는 약물치료가 좀 더 유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침치료만 가지고는 조금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좀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 한방에서는 그 지배하는 경락, 그 경락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이해해서 그 주변에 경혈을 중심으로 침구치료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약물치료를 겸해서 치료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비교적 치료는 잘 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방광 쪽이나 요도 쪽이나 생각보다는 증상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닌데, 또 생명에 크게 지장을 주는 건 아닌데, 대체로 다 만성화된 질환들이에요. 여기 방광 쪽 장뇨도 이렇게 이제 자율신경계의 어떤 조절 문제가 연결이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도 본인의 심리적인 어떤 패턴 문제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는 증상의 정도나 강도에 비해서는 치료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그런 질환들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잔뇨감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